실전 협상의 기술에 대해서 어, 협상할 때 나타난 각종 실수 그리고 훌륭한 협상에 대해서 효과적인 협상 기술을 연마하는 것은 하나의 여정이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효과적인 협상이 무엇인지 관점을 마주하게 된다. 인류 역사상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협상에 관한 뻔한 비법을 도출해내기도 했다. 협상에 대한 회의론과 그릇된 관념은 집단 과정에서 그리고 주기적인 협상 승자 패자, 처음으로 소개할 협상 부정확한 관념은 닥터 소서 더 잭스가 소개되고 있다. 유명한 우화 하나가 있다. 북쪽을 향해서 걸어는 잭스와 남쪽으로 향해 가는 잭스가 어느 순간 만나는 지점이 있었다. 두 잭스 모두 한치의 양보 없이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 서로 고집을 꺾지 않으며 길을 내주지 않겠다는 아집을 온몸으로 표현했다. 얼굴이 닿을 만큼 바짝 붙어 스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아집의 강도는 더욱 커졌다. 각자의 고집은 굽혀지지 않았다. 세월이 지나면서 고속도로와 다리가 세워지는 등 주변 환경도 변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서로 노래보며 둘 다 패자로 남으며 여생을 보낸 것이다. 협상에 대한 이 의화가 전하는 교훈은 여러 가지다. 특히 협상되려면 승자와 패자가 존재해야 하는데 본인이 양보해서 패자가 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다. 흑백 논리로 승패를 가려야 한다는 것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초지인간 굽힐지도 모르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게 되는데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협상에 임할 경우에 자신이 정해놓은 틀에 맞도록 프레이밍하여 그 틀 안에서 도출할 수 있는 해결책만 모색하게 된다. 분명 다양한 방식으로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 협상도 있지만 반드시 승패를 나눠야 한다는 편견으로 인해서 협상 참여자들을 그릇된 방향으로 관심을 집중해서 다양한 기회를 놓치고 만다. 게다가 승자 패자의 이분법적인 논리라면 같은 상대방과 향후 여러 차례 협상할 때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 물론 이번에 내가 이긴 거니 다음에는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한 차례 물러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방법마저도 논리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돌아가면서 승자가 된다는 발상은 건강을 켜다만 아쉬운 접근법으로 기발한 해결책들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지 않은 채 협상을 일단락 짓는다. 타협이라는 희망 고문, 타협이라는 협상에 대한 두 번째 그릇된 핑계를 소개한다. 거리를 성사하기 위해서라면 본인에게 매우 중요한 조건을 쉽게 포기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다. 솔로몬 왕의 아기 두 운명을 솔로몬의 왕에 대한 이야기 지혜롭게 했다라는 거죠. 왕의 앞에서 진짜 왕은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첫 번째 여자에게 이 여자가 아이의 어머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결정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동을 금치 못했다. 하나님이 그에게 공정한 판결을 하는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했다. 솔로몬 왕의 판결은 다행히 비극적인 타협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은 현실 세계에서는 많은 협상이 그릇된 의사결정에 따라서 어토당토하는 타협으로 귀결된다. 거리를 성사시키려면 매우 중요한 뭔가는 적고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협상에 임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이유에서 협상을 거부하거나 협상 과정에서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만은 매번 효과적으로 협상하기가 불가능하다. 타협한 협상을 대하는 게으른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협상의 긴장도가 높아지거나 난제에 대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타협을 보기 마련이다. 이때 협상 당사자들이 온전히 만족할 수는 없지만은 최대한 이견을 좁혀서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은 타협이 안 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충 타협해버리고 싶은 마음을 떨치고 깊이 있게 문제에 파고들어야 한다.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관점과 주요한 데이터를 창의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방식으로라면 이미 여러 방면으로 관점과 요구를 분석하기 때문에 어설프게 타협할 필요가 없어진다. 협상에서의 조작과 속임수에 관한 오해는 협상에 대한 세 번째 오해와 편견은
협상에서는 어느 정도 조작과 속임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대의 약점을 찾는 등 불편함을 초래하여 이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얕은 생각이다. 오로지 상대방의 귀를 죽여놓고 유리한 입장에 서겠다는 취지다.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하고 적으로 대우한다. 협상에 의한 상황이 불어나거나 조바심이 난다고 호소하는 많은 사람은 협상에 조작과 속임수가 들어간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한 소전과 협상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한 연구 논문도 많은데 2012년 링크드인의 한 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40%와 여성의 26%만이 협상 시에 마음이 편하다고 응답했다. 협상이 편해지려면 협상에 속임수가 필요하다는 편견을 버리고 협상의 성공을 좌우하는 요소는 얕은 속임수나 잔머리가 아니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실제로 그 반대의 과정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을 통해서 효과적인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강자는 협상 따위는 안 한다. 협상에 관한 네 번째 오해는 협상은 약자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강자들은 상대에게 특정 행동을 강요하고 강조할 뿐 설득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테러리스트들과 협상 따위는 필요 없다. 혹은 협상은 상대를 해하기 위한 것일 뿐 상대에 맞서지 않는 것이라는 얘기를 자주 듣고는 한다. 체인벌린 영국의 보수당 총리 1869년 40년 나치 독일의 유화 정책을 채택했는데 히틀러와의 회담을 생각해보라. 협상 결과는 예상을 철저히 빗나갔다. 협상은 갈등을 해결하는 데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다. 협상 과정 그 자체에는 제약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1787년 미국의 헌법 제정 의회에서부터 미국과 구소련 쿠바 미사일 위기와 수십 년간의 분쟁을 종식하기 위한 남아공의 국가 평화 조약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진보 발전이 거듭될 때마다 협상은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해왔다. 문제는 협상 과정에 놓인 디딤돌에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류가 계속해서 생존하고 지구상에서 하나의 종으로 성장하려면 협상은 필수이다. 협상은 타고나는 게 아니다. 협상력은 타고나는 것이고 새롭게 익힐 만한 성질이 아니라는 생각. 협상에 관한 다섯 번째 오해다. 협상하자 리 톰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개인적으로 가수 레이디 가가가 좋아하지만 솔직히 그녀가 가수 생활을 하면서 보여준 협상력은 실망스럽다. 나는 협상 당사자만의 DNA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의 노력으로 훌륭한 협상력을 키워나갈 뿐 부모에게 물려받는 자질은 아니다. 사람에 따라서 협상력이 득이 되거나 실이 되는 기질을 갖고 태어날 수는 있지만 누구나 효과적으로 협상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가 있다. 각자는 도달할 수 있는 협상의 능력치가 있을 것이고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려면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불가피하다. 효과적인 협상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닌 여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우리는 그 여정 속에서 한 걸음 내딜 때마다 조금씩 배워가면서 마음가짐을 키우고 협상 기술을 쌓아갈 것이다. 단기적인 이득을 위해서 오랜 인연을 희생해야 할 때도 있다. 협상에 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마지막 내용은 협상에서 단기적으로 목표를 이루려면 장기적인 인간관계의 희생이 따른다는 인식이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기에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잘못된 이분법이다. 주기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사람들, 특히 길고 깊은 인연을 가진 상대방과 협상에 임하는 경우에 예외 없이 오랜 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게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딜을 할 때 돈 전체를 가져올 생각은 절대 하지 마라. 상대도 일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라. 돈을 싹쓸어 온다는 평판이 생기면 참여할 거래자가 별로 없을 것이다. 게다가 협상에서 상대를 오랜 시간 알아온 사람이라면 그만큼 득이 되는 경우도 많다. 관계가 굳건한 사람들이 협상에서 만났을 때 최고의 딜을 추진할 수 있는 재력이 있다는 의미다. 민감한 정보와 깊은 속내를 나눌 만큼 서로를 충분히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숨은 진주를 찾아낼 수 있는 분위기도 형성이 된다. 이들이 협상 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해도 어떻게든 터널 밖으로 나올 때까지 즐거운 마음을 모아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관계의 깊이가 얕다면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며 서로를 탓할 수 있다. 위대한 협상 당사자들의 공통점은 5가지 핵심 원칙이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사례들은 실제 사용된 효과적인 협상들이다.
위대한 협상 당사자들이 효과적으로 해내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협상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많은 이들이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하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전체 사례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사례를 읽다 보면 최소 5가지 원칙이 물 흐르듯이 나타날 것이고, 이 원칙들은 대부분의 협상을 성공으로 이끄는 필요 조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음 소개하는 원칙을 전부 활용하다 보면 어떠한 협상을 하든지 협상의 힘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묘안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원칙은 준비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라. 준비 작업을 대신해 주는 것은 전혀 없지만은 준비하는 방법이 있어서만큼은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미국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명언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다. 내가 전투를 준비하는 가운데 언제나 발견한 것은 작전 계획이라는 쓸모가 없지만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이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전투 준비에 대해서 말한 것이었지만은 불확실한 요소가 많은 협상에도 적용할 수 있다. 우리는 협상을 하다 보면 완전하지 않은 정보를 갖고 협상을 임하게 된다. 특히 협상 초보들은 어떻게든 행동 계획을 마련하고 싶어 하지만 실전에서 크게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계획이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협상이란 상대의 행동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지는 게임이다. 상대는 당신이 준비한 대본을 읽지 않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 따라서 당신이 어떤 계획을 준비했는지 알 길이 없고 솔직히 당신의 계획에 크게 관심도 없다. 상대는 그저 당신이 준비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만한 것에만 귀를 쫑긋한다. 둘째, 협상에는 한 가지 공식만 적용되지 않는다. 예상치 못한 여러 우여곡절이 협상을 가득 채운다. 따라서 협상 당사자들의 세우는 최고의 계획도 수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여러 변수에 대처할 수 있는 광범위한 비상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협상에서의 매우 효과적이다. 최종 목표는 명확하되 도달하는 과정에서 유연함을 녹아내는 것이 성공적인 협상의 핵심 요소다. 여러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준비에 대한 다면적인 접근법을 통해 하나의 길이 막힐 때에 다른 길로 전진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스스로 나타나는 예측 불허의 상황과 변화에 자신 있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시험 공부를 많이 해서 시험에 대한 자신감, 이 붙듯이 협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가 큰 원동력이 된다. 준비를 하면 할수록 여러 시나리오를 떠올려보고 모든 이해관계, 가시적인 모든 옵션, 예상치 못한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볼 수가 있다. 계획, 준비,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 원칙, 마음가짐, 그리고 관계 발전의 중요성. 이 책에 등장하는 모든 사례에서 특별히 해결에 도달할 수 있었던 공통적인 이유가 있다. 바로 협상에 임하는 사람 중에서 최소 한 명이 협상 테이블에 길을 불어 넣은 올곧은 마음가짐이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마음가짐이란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협상에서 협상 당사자가 하는 모든 행동의 기저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예를 들어서 협상 당사자가 본인 측과 상대 측 모두의 득이 될 수 있는 마음으로 임할 경우에 잠재적 해결책이 가시화되어 양측의 요구 모두를 충족할 여러 가능성을 허심탄회하게 탐색할 수 있게 된다. 프린시스 베이컨은 상호 이득을 추구하는 마음가짐이 양측의 관계를 쌓아가는 것의 중요성과 직결되어 있다. 프린시스 베이컨은 이렇게 말했다. 힘든 협상에서는 예외 없이 수익거리고 연결을 거리는 것을 한꺼번에 하지 않아야 한다. 오랜 기간을 두고 준비하고 기다리면 열매가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장기적으로 협상 당사자가 관계 구축에 공을 들이면 협상이 더 쉬워지고 결실도 많아진다.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겠지만 단기적인 이득을 추구하다 보면 오랜 관계에 금이 간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들어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 상황이 벌어진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오랜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단기적인 이득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게다가 힘든 시기와 심각한 협상의 걸림돌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상호적인 관계다. 나의 동료 윌리엄 유리는 이렇게 말했다. 관계에 투자한다는 것은 은행에 예치금을 넣어두는 것과 같다.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쌓아둔 관계가 튼튼하다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즉시 인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네요.
바로 인출할 수 있을 것이다. 원칙은 세 번째,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식은 특히 첩첩산중의 협상 상황에서는 협상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앞으로 소개할 여러 협상 사례에서 사람들이 찾기 힘든 해결책을 찾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들이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협상 당사자가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기존의 제약 조건으로부터 자유롭게 사고하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향한 탐험에 뛰어들 수 있는 역량이 크다는 의미다. 이처럼 남들이 많이 가지 않은 길을 성공을 향한 길인 경우가 많다.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남들이 간과하는 각 요소의 연결점을 찾아내야 한다. 연결고리를 찾다 보면 새 세상이 펼쳐지고 흩어졌던 생각의 조각들이 눈에 들어온다. 윌리엄 플러머는 창의적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창의성이란 서로 관계없어 보이는 것을 연결하는 힘이다. 무관해 보이는 여러 요소가 하나둘 눈에 들어오면 협상에 난 가장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문제 해결과 타협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두 개념이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로는 매우 다르다. 타협은 창의성을 중요시 않고 주로 자선적에 안주하면서 협상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이다. 시간적인 압박과 무리하게 합의를 유도하는 합의 편향처럼 협상의 역학 구도에 굴복하는 것이 타협이다. 게다가 협상은 태생적으로 상호 연계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협상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한다. 애초에 서로를 필요하지 않았다면 협상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신의 협상 경험을 떠올려봐라. 아마 당신의 회사에서 이건 당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니까 답을 찾으면 나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협상 원리를 결코 모르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러한 발언은 앞서 언급한 문제 해결의 과정이라는 맥락과는 완전히 대비된다. 이는 협상 당사자들이 서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점을 간과한 처사다. 협상에서의 감정 관리는 협상에서 감정은 배제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믿음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평정심을 잃지 않으면서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라는 의미다. 얼핏 봤을 때는 그럴싸한 주장 같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말이다. 그 이유는 인간이 논리적인 동시에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감정은 늘 협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크리스토퍼 보스는 감정은 성공적인 협상을 향한 걸림돌이 아니다. 디딤돌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감정을 드러낼 것인지 혹은 감정을 실어도 될지의 문제가 아니라 스며드는 감정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정서적 측면에서는 지능인 감성지능을 통해서 감정을 통제하는 협상 당사자들이 많다. 이 책의 모든 협상 사례에서 감정은 중요한 역할을 했고 협상 당사자들은 매우 효과적으로 절제 있게 감정을 협상 테이블로 가져왔다. 또한 협상 당사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추스렸을 뿐 아니라 때로는 협상 상대층의 감정도 적절히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감정은 압박감을 주지도 협상을 방해하지도 않았다. 인식, 행동. 원칙 5. 협상에서 숨은 진주 파헤치기. 이 책은 모든 사례를 통해서 독자들은 눈에 띄지 않는 부분과 기저에 깔린 이해관계에 관한 내용을 접하게 될 것이다. 협상 초보를 하면 이러한 요소가 협상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파악할 만한 기술이나 촉이 없을 것이다.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이라 심층적인 분석과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일부 사례에서 다문화적인 요소가 협상 과정과 참가자들의 생각을 좌우하는 관건이기도 하다. 기민한 협상 당사자들은 이와 같은 숨은 진주를 찾아내고 육안으로 확인 못하는 어떠한 주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협상 과정 전체에는 정신적인 측면, 체면 세우기 등이 크게 작용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빙산의 해저 부분처럼 표면 밑에 잠복해 있는 주요 이해관계나 요구가 협상을 견인하는 경우들도 소개한다. 자, 미국의 사례부터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